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자, 페이지가 42페이지네, 그죠? 여기 5장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라고 되어 있고, 기본 윤리가 나와 있는데, 기본 윤리는 지금 보지 말고 밑에 중개계약, 중개계약상의 의무, 중개계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중개계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고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중개가 있고 전속 중개,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이제 보통 각각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서로 비교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인데, 뭐 일반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일반, 뭐 일반적이다 이 말이지. 중개계약도 들어봤습니까? 중개계약. 자, 중개계약은 그러면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되겠습니까? 중개계약은 계약이잖아요. 자, 중개계약은 다시 한 번 더 누구하고 체결된다? 의뢰인이랑 의뢰인은 맞아요. 의뢰인은 들어봤지. 중개계약은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중개사무소에 와서 팔아주세요 하잖아요. 뭐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면 소장님이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계약이에요. 그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장님이 개업공인중개사잖아.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 들어봤죠?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 할 때 중개계약이 먼저 체결돼야 되거든. 일의 시작이 중개계약이 먼저 체결돼야 돼요. 팔아주세요 해야지. 팔아주지 뭐 팔아주세요 하도 안 했는데 막 다른 사람 물건 팔면 됩니까? 일단 팔아도 되는데, 팔아도 돼요. 민법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 물건 팔아도 됩니다.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건 민법에서 하시면.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팔아주세요 팔죠. 그래서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 정속 중개계약. 그래서 중개계약의 의미, 그 다음에 거래계약과의 차이점. 거래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거래계약은 예. 그러니까 매매 같으면은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통칭해서 이제 거래라고 하면 의뢰인과 의뢰인이에요. 그렇죠? 뭐 이전 의뢰인, 취득 의뢰인 이런 식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건 거래계약이다. 차이점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표준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서식.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명의 기업한테 의뢰하는 거죠. 중개 의뢰를 여기저기. 그러니까는 한 군데만 의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중개사무소에다가 여러 기업한테 의뢰를 해서 가장 먼저 계약을 성사시킨 기업한테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가 다소 불편하겠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의뢰를 하다 보면 불편하겠고, 개업공인중개사도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열심히 중개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열심히 중개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열심히 중개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보셔야 돼요. 일반 중개 계약은 너한테 보수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책임감 있게 중개를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의뢰하러 왔다. 그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일반 중개 계약은 내한테 보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중개를 안 한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될 소지도 높다 이 말이지. 뭐 언제 그랬냐고 안 적어놨으면 그렇죠? 녹음도 안 해놓고 안 적어놨으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쟁 발생 소지가 높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일반 중개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이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됩니다. 자, 표준 서식이라는 게 있는데 국장이 나와요. 국장이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 표준 서식을 정하여 개업으로 하여금 그 표준 서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권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에서 그 표준 서식 있잖아요. 서식 일반 중개 계약서 말합니다. 서식을 누가 정하냐면 국장이 정한다는 사실이에요. 국장이 정한다. 자, 그러면 국장이 정한 표준 서식을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장님들이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서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표준 서식이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느냐? 법에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별지 서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표준 서식이 14호 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는 거지. 왜? 권장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서식을 사용 안 하고 그냥 다른 서식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 서식을 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시험 지문에 들어가죠. 국장을 갖다가 또 뭐 등록관청으로 바꿀 수도 있고 시도지사로 바꿀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일반 중개 계약에서 두 번째가 계약서 작성의 임의성이에요. 계약서 작성에 관한 제목이 임의성인데 중개 의뢰인이 자기의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계약서를 좀 씁시다.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계약서 작성의 임의성인데 의뢰인이 이제 자기가 나는 좀 꼼꼼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의뢰한 내용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 씁시다. 계약서 작성합시다. 라고 개업한테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수락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청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나는 계약서를 지금 별로 쓰고 싶지 않다. 다른 데 한번 가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당장 갖고 와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인장도 지금 다 말라가고 있는데 지금 어쩌려고 지금 도장을 빨리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일반 중개 계약 같은 경우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세 번째 거는 오늘 안 합니다. 세 번째 거는 필수 기재 사항이에요. 필수 기재 사항. 필수 기재 사항이란 말은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이에요.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서식상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여기 이제 암기법인데, 암기 코드예요. 암기법인데, 요거는 이제 1월달에 합니다. 1월달에. 지금 암기 코드 했다가는 힘들어지니까 내일부터 안 나올까봐. 자,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이유는 얘기해 드릴게요. 필수 기재사항이 왜 있느냐면은, 자, 표준 서식이 14호 서식으로 있잖아요, 지금 법에. 근데 그 서식을 굳이 사용할 의무가 없죠. 권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아무 종에 써도 됩니다. 이면지, 신문지, 휴지 이런 데다가 써도 돼요. 써도 되지만 뭐는 넣으라고? 요거는 넣어야 돼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필수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요 사항 4가지는 넣고 그냥 아무 종에 써라 이 말이에요. 요 4가지는 들어가고 이 이외의 사항도 들어갈 수도 있죠. 이 4가지는 반드시 넣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거예요. 서식이 있냐 없냐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서식이 있어도 아무 종이에 써도 되기 때문에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거예요. 아무 종이에 써도 되기 때문에. 아무 종이에 써도 되지만 이건 넣어라 이 말이에요. 요거 암기법이니까 요거는
1월 달에 한번 1월 달에 이제 뭐가 나간다고 했어요? 암기사항 하고 이제 정리된 거 있어요. B4로 여기는 아마 A3로 나갈 수도 있어요. B4보다 좀 큽니까 A3가? 그런 거 그렇죠? A4 두 장이 A3잖아. A4 두 장 이렇게 옆으로 한 게 A3예요. 맞습니까? B4보다 큰 거예요. A3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A3로 주더라고. 다른 학원들은 다 B4로. A3면 글자도 약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사를 하면. 그래서 그래도 좀 작아 글자가. 양이 많다 보니까. 암기사항하고 이런 것들하고 다 집어넣고 기본적인 용어 정의부터 목적부터 용어 정의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많겠죠. 그래서 그거를 언제 드린다고? 1월 달에 드립니다. 지금은 왜 안 주죠? 안 올까봐. 그거 받고 안 올까봐 1월 달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죠? 끝까지 계속 쭉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꼭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여러 가지 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반드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반대로 전속 중개 계약이 있어요. 전속 중개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속 중개 계약은 얘랑 일반 중개 계약이랑 서로 반대입니다. 얘는 1대 다 방식인 거죠. 1대 다. 여러 명의 기업한테 의뢰하는 거 1대 다 방식이에요. 근데 전속 중개 계약은 1대1 방식이에요. 전속이잖아요. 전속 모델 뭐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속이면 그 회사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은 의뢰인이 특정 기업을 정해서 그 기업에 한하여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1대1 방식이니까 반대죠, 반대. 의뢰가 다소 좀 편하죠. 한 사람한테만 의뢰하면 되고. 그리고 전속개업 공인중개사도 자기한테 이제 거래가 이제 성사가 되면 보수가 보장이 되니까 책임감 있게 열심히 중개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전속중개 계약은. 얘는 계약서 쓸 의무가 없고 얘는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돼요. 전속중개 계약서라는 거를. 그러니까 반드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분쟁이 발생된 소지도 줄어들면서 해결도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1대1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무가 발생이 돼요. 서로 간에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첫 번째가 전속개업의 의무. 전속개업의 의무입니다. 전속개업 공인중개사는 4가지의 의무가 발생이 돼요. 전속개업은 서로 1대1 방식이니까.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 아까 계약서를 반드시 쓰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전속개업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는 작성한 계약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어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에 대한 정보 있잖아요. 정보. 기본적인 뭐 소재지부터 해가지고 이런 정보들 공개해야 돼요. 공개할 의무가 있고, 네 번째는 업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돼요?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해서 일정한 주기로 통보할 의무가 있어요. 이 4가지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전속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전속개업,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전속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이 4가지 의무가 있는 거고,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일반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예. 근데 이런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의무 없다고. 일반은. 전속은 이 의무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쓸 때 그러면 어디다 써야 되느냐? 얘는 만약 계약서 쓴다 그러면 그냥 암호정에 쓴다고 했잖아. 암호정에 서식 저거 14호 써도 되고 저거 안 쓰더라도 그냥 암호정에 피주계상 넣고 암호정에 써도 된다고 했죠. 근데 이 계약서는 전속중개 계약서는 반드시 표준 서식을 써야 돼요.
이 법에서 정한 표준 서식 써야 돼요. 이 표준 서식이 몇 호냐면은 15호입니다. 15호 서식을 써야 돼요. 이걸 안 썼다, 이 서식을 안 썼다, 그거는 의무 위반이에요. 저 서식을 써라고 했어요. 전후중개계약은요, 반드시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표준 서식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표준 서식을 써야 된다. 그럼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되느냐면은 3년 동안 보존해야 돼요. 이런 보존 기간까지 다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기본적으로 서류 같은 경우에 보존 기간들이 있잖아, 그죠?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뭐 팔아주세요. 아파트 이거 팔아주세요. 했을 때 그 아파트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공개해야 되냐면 전속중개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공개합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체결부터 7일 이내 공개할 의무예요. 의무입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다 공개하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있어요. 네트워크망인데 개업 공개중개사 간에 서로 이제 정보 교류하는 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우리가 기본적인 사설망이 아니라 이제 국장한테 이제 지정받은 정보망입니다. 자, 요 정보망 또는 우리 일간 신문도 있죠. 일간 신문.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둘 중에 한 군데만 공개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또는이니까.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보셔야 돼. 자, 공개를 했어. 그러면 공개할 의무 있기 때문에 공개했습니다. 7일 이내에. 그러면 공개했다고 지체 없이 이것도 문서로 또 의뢰인한테 통지해 줘야 돼요. 공개했다고 문서로 통지. 그런데 의뢰인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비공개 요청. 자,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했다. 그럼 의무 위반한 거죠. 그 다음에 의뢰인이 나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개업공개중개사가 막 공개한 거예요. 그것도 의무 위반이에요. 똑같아요. 제재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처리 상황 통보라는 말 나와 있죠. 업무 처리 상황 통보인데 2주일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 그것도 어떻게 통보하라고? 문서로 통보하래요. 주기는 2주일에 1회 이상이 정확하게 2주일에 1회 이상이에요. 2주일에 1회 이상이래요. 2주일에 2회가 아니고 2주일에 1회도 아니고 2주일에 1회 이상이래. 이상. 이런 주기 많이 바꿀 수 있겠죠. 2주일에 1회 이상은 맞는데 통보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틀렸습니다. 통보 방법은 뭐라고요? 문서로 하래잖아요. 문서로. 전화 됩니까? 전화? 안 된다 이 말이지. 문서로 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의무는 누구한테 발생이 돼? 전속개업한테.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기업한테 발생되는 의무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이제 의뢰인 있죠. 의뢰인의 의무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의뢰인은 일단은 뭐 당연히 성실히 협조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자, 크게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어요. 위약금 지불 의무. 자, 위약금이 뭡니까? 위약금. 많이 들어봤잖아, 위약금은. 뭡니까? 약속을 위반한 거죠. 계약 위반, 약속을 위반한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 거지. 약속을 위반했다. 위약금. 그때 내는 돈. 뭐 이래 보지? 그때 물게 되는 돈인데 위약금. 자, 어떤 경우냐면은 유효기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유효기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효기간은 계약기간이에요. 전속중개 계약기간. 유효기간 내에. 그러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유효기간 내에 이 의뢰인이 전속기업이 하도 일도 마음에 안 들고 하다 보니까 늦적늦적 하다 보니까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른 기업에게 어떻게 했냐면 의뢰한 거예요. 전속 계약 체결한 기업이 자꾸 일을 늦은적 하니까 다른 기업한테 의뢰까진 괜찮은데 뭐가 이루어졌냐면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래가 성사가 된 거지. 그러면 전속중개, 먼저 체결한 전속중개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잖아. 그 유효기간까지는 기다려줘야지. 계약기간까지는 기다려줘야죠.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의뢰인이 이 전속개업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 배신한 거지. 계약기간 남아있잖아. 아직까지. 배신한 거죠. 100% 배신한 거죠. 완전 배신한 거지. 그러니까 얼마에 대해서 위약금을 줘야 되느냐. 얼마에 대해서 위약금을 줘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최초에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해야 돼요. 최초에 200만 원 받기로 했죠. 전속개업이 거래가 되면. 그러면 그 200만 원을 다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0% 배신했으니까. 완전 배신.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입니다. 요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그 다음에 100% 배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누구냐면은 이제 유효기간. 유효기간 내에 똑같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이번에는 전속개업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 자, 전속개업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 그 전속개업이 일을 해서 소개시켜 준 거죠. 그 상대방과 어떻게 했냐면 전속개업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배제란 말 알죠? 빼고 배제하고.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전속개업 공인중개사, 전속개업의 소개를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개업을 배제하고.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을 네 글자로 얘기하면은 저것끼리예요. 저것끼리. 저것끼리지. 저것끼리. 우리 뭐 부산에서 저것끼리입니다. 울산에서 저것끼리죠. 예. 대구까지 저것끼리고 대전 가면은 지들끼리라고 그래요. 지들끼리. 예. 지들끼리. 대전 가면, 서울 가면 자기네끼리, 뭐 자기네끼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자, 우리는 저것끼리예요. 저것끼리 뭐 했다? 예, 거래했다. 직접 거래했다. 이래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일은 전속개업이 다 했잖아. 근데 저것끼리 했으니까 전속은 또 피해를 봤죠. 유효기간까지 남아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얼마? 마찬가지예요.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이에요. 100% 배신이에요. 여기도. 일은 전속이 다 했는데 왜? 전속을 끼고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무가 뭐냐면 지출비용이 있죠. 지출비용 지불 의무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소요비용 지불 의무는 쓴 비용,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가 있어요. 의뢰인이 전속개업이 일을 하면서 쓴 비용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마찬가지 유효기간 내에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유효기간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긴 한데 자꾸 이제 또 전속개업이 너무 또 니적니적 일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기가 이 의뢰인이 자기가 스스로 상대방을 데려왔어요. 그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래 부릅니다. 그 사람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래 불러요. 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을 누가 데려왔습니까? 의뢰인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의뢰인이. 자, 이게 그 유명한 누구냐면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요 놈이에요. 요 놈. 읽어보세요.
스발상놈이에요. 스발상놈이라고 발음을 잘 하셔야 돼. 스발상놈인데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져요. 이렇게 하면 어떤 학원에서는 너무 바빠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그랬어요.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스발상놈. 이 놈을 누가 데려왔어? 의뢰인이 데려왔죠. 의뢰인이 50% 정도는 노력 기울였네. 지가 데려왔으니까 50% 정도 노력 기울였지. 전속 기업이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0% 정도 노력 기울였죠. 그래가지고 요스발 상놈이랑 어떻게 했냐면 직접 거래했어. 50% 정도 노력 기울였으니까 위약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위약금이 아니야. 위약금이 아니고 지출 비용 지불 의무인데 어떻게 주냐면 지불하여야 할 중개 보수 50% 범위 내에서예요. 자,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유된 비용, 지출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단 말이지. 50% 범위 내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전속기업이 이제 2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100만 원을 썼다. 자, 일을 하다 보니까 100만 원 쓴 게 아니라 80만 원 썼다. 그러면 80만 원 썼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그러면 의뢰인이 얼마를 주면 돼요? 80만 원 주면 돼. 왜? 50% 범위 내에서 소유된 비용만 지불하는 거니까. 2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50%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 주면 돼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120만 원을 써버렸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얼마를 주면 돼? 100만 원만 주면 돼요. 50% 범위 내에서 소유된 비용만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요게 의뢰인의 의무 이런 거 다 시험 지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좀 이제 한 가지만 세 번째가 뭐냐면 유효기간. 그러면 유효기간이 언제냐? 유효기간이 원칙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몇 월입니까? 3월이에요. 유효기간이 법에 3월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약정을 했다. 서로 간에 이제 약정을 하지요.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약정한 기간에 따르는 거예요. 약정한 기간이 우선이다. 이래 되는 거지. 약정한 기간에 따르겠다 이 말이죠. 원칙은 3개월이에요. 3월로 딱 돼 있어 법에. 그럼 아무 말 안 하면 3개월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2개월로 하자. 우리 6개월로 하자. 그러면 6개월, 2개월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런 의미입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정보 공개 사항. 자, 요게 암기법이에요. 지금 요거는 9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1월달에 합니다. 1월달에 암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각 파트마다 다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다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얘는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 필수기재사항, 전업중개계약에서 정보공개사항 이런 식으로 제목을 딱 붙여가지고 암기하셔야 돼. 이번에 이 정보공개사항이랑 뒤에 나오는 확인설명사항이랑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어. 보기 나왔었어요. 물어본다니까.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과 전업중개계약을 서로 비교한 건데 한번 밑줄 꺼볼게요. 밑줄 했던 내용 밑줄 긋는 겁니다. 지금 42페이지. 자, 밑에 보시면 일반 중개계약 나오죠. 일반 중개계약은 일대 다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불특정의 많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대 다. 책임감 있게 중개 안 합니다. 분쟁 발생 소지가 높습니다. 자, 오른쪽에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이라고 해가지고 의뢰인은 나오죠. 밑줄 의뢰 내용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줄 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있다. 반드시 개업이 수락할 의무는 없다. 거절할 수 있다. 자, 서식 나오죠. 양가로 3번 계약서 서식. 일반 중개 계약서 서식은 누가 정한다고? 국장 나옵니다.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서식 사용할 의무 없다라는 거고, 그 옆에 가니까 서식이 지금 있느냐, 서식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돼 있잖아. 자, 한 장 넘겨보니까 일반 중개 계약서 서식 나옵니까? 네, 이 서식이에요. 얘가 지금 제일 위에 가보세요. 몇 호라고 돼 있어요? 14호 서식 돼 있잖아.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14호 서식으로 일반 중개 계약서.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이 서식상에 있는 이 내용 있잖아. 이 내용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돼.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근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월 달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전속중개계약 나오죠. 전속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과 서로 반대입니다. 얘는 1대1 방식이죠. 두 번째 줄에 보세요. 특정 개업을 정해서 그 개업에 한하여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네. 1대1 방식이라는 거죠. 책임감 있게 중개합니다. 계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소지도 줄어든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법률관계에서 전속개업의 의무가 나오는데 기업 전속중개 계약서 사용 의무라고 나와 있죠. 세 번째 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 계약서 강제 서식이라고 돼 있네. 전속중개 계약서를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 서식 표준 서식 몇 호 서식 15호 서식을 써라 이 말이에요. 이 서식을 써서 계약서를 계약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존해야 되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보존돼 있습니다. 니은에 보니까 정보공개 의무라고 해서 두 번째 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이렇게 알아두세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둘 중에 한 군데입니다.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자,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비공개 요청을 한 경우 이 말이죠.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비공개 요청을 한 경우에는 공개에서 난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디귿 보세요. 통지 의무, 상황 보고 의무인데 아까 정보를 공개했다고 통보하라고 했죠. 그겁니다. 이게 A에 나와 있어요. 정보를 공개한 때 밑에 줄에 문서로서 통지. 지체 없이. B는 뭐냐면 이제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통지예요. 요거는 1대1 방식이니까 업무가 어떻게 처리된다라는 것을 통보해 줘야 됩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통보? 문서로 통보. 자, 동그라미 2번 이제 의뢰인의 의무가 되겠네. 의뢰인의 의무 두 가지인데 위약금하고 지출 비용 지불 의무인데 A에 보니까 유효기간 내에 밑줄 긋고 다른 기업에게 의뢰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자, 요거는 위약금이죠. 위약금. 자, 위약금 얼마를 지불하라 했습니까? 네,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의 전부. 그렇죠.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 자, B도 마찬가지 유효기간 밑줄 긋고 이번에는 전속개업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개업을 배제하고 이 말은 저것끼리 이 말이에요. 저것끼리 거래한 거죠. 예, 마찬가지 얼마? 예,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C 유효기간 내에 이번에는 누가 나옵니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게 누굽니까? 스발상놈이에요. 요 놈을 기억하세요. 스발상놈. 요 놈과 직접 거래한 거지. 자, 50% 정도 노력 기울였으니까 얼마를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입니다. 소유된 비용인데 그 비용이 50% 범위 내에서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유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고. 자, 밑에 유효기간 몇 개월? 3개월이 원칙입니다. 3개월이 원칙이고 합의. 자, 약정을 했다. 합의했다 그러면 합의한 기간, 약정한 기간에 따르겠다 이 말이겠죠. 자, 뒤에 넘어가 보면 전속중개계약서. 요게 이제 일반중개계약서. 요게 15호 서식이 전속중개계약서. 요 서식을 많이 써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서식 안에 있는 내용을 빼고 삭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식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당사자가 합의해가지고 새로운 뭐 약정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뺄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방금 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에 의뢰 의무 사항 그다음에 막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월 달에 한번 또 보도록 하고. 거의 뒷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서식에 이 오른쪽 페이지가 뒷면입니다. 뒷면. 권리 이전령, 권리 취득령 49페이지에. 이게 일반 중개 계약도 요 뒷면이 똑같아요. 뒷면은. 서식상의 뒷면.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나 50페이지. 자, 50페이지인데 50페이지에 보면 확인 설명 의무라는 게 있네, 그죠? 요거 기본적인만 볼게요. 확인 설명 의무.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습니다. 중개 의뢰를 받죠. 자, 그런 다음에 뭘 팔아주세요 이제 하고 이제 의뢰하러 오면 그 중개가 어떻게 되기 전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의뢰받은 중개상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하고 확인, 설명해야 되는 그런 사항, 조사, 확인, 설명 사항이. 요거에 대해서 권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뢰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해야 돼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에 이제 딱 앉아 있으면 의뢰인이 옵니까? 온다 치고 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뭐 인사 기본적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종 차하고 요즘에는 차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쿠키 이런 거 있죠. 예. 각종 제공을 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그런 거 다 구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되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우리 아파트 여기 지금 몇 동 몇 호인데 요거 좀 팔아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수락을 하지. 그게 이제 중개계약이 체결된 거죠. 구두로 체결되는 겁니까? 구두로 체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개가 이제 완성되기 전, 중개 완성이라고 하면 거래계약 체결을 말합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요한 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중개 완성 시 이래 나오면 물어볼 수 있어. 다 맞게 해놓고 중개 완성 시 아닙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의뢰받은 중개상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러 가야 되겠죠. 조사하고 확인하고 설명해야 될 사항. 얘가 뭐냐면은 조사 확인 설명 사항이에요. 자, 확인 설명 사항. 그 중개상물엔 기본적인 뭐 소재지부터 지번, 지목, 면적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조사하겠죠. 조사하고 권리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조사합니다. 자, 이런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설명을 하죠. 언제 합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럼 누구한테 설명을 해야 돼? 이 설명을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권리 취득 의뢰인은 매수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권리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 거래 당사자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한 거 아닙니다. 매수인한테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설명하라고 했냐면 이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랬어요. 성실 정확하게.
그러면 만약에 성실하게 설명했다. 정확하게 안 하고 그냥 성실하게 설명했다. 이래 나오면은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이라 보셔야 돼요. 법에 반드시 성실 정확하게 하라고 했는데 성실하게 설명하고 틀렸습니다. 틀린 거예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려 했잖아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플러스네. 하거나도 아니죠. 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까지 제시하랬어요. 그러면 성실 정확 설명 안 하고 그냥 근거 자료만 제시했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한 거죠. 이걸 위반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설명만 했다. 그러면 제재를 받습니다. 근거 자료만 제시했다 하면 제재를 받아요. 제재가 똑같습니다.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 해야 되는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래잖아요. 성실 정확하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법을 이렇게 볼 때 이제 법에 있는 거 있죠. 법의 법 조문에 있는 단어라든지 이런 걸 빼면 안 됩니다. 빼면 그건 틀린 거예요. 법 조문을 물어봤을 때 빼면 틀린 거고 없는 거를 넣는 것도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권리치료 의뢰인한테 뭐라고 적었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적었어요. 자, 굉장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이에요. 굉장히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냥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면 돼. 굉장히 뭐 잘한 거 아이가? 감정을 넣어서 문제 풀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잘했지 뭐 굉장히 뭐 성질 정확히 하랬는데 그냥 굉장히 했으면 잘한 거지 뭐 그렇게 문제 풀면 안 된다고. 감정 넣어가지고 막 법 조문대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나와줘야 맞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기본 요거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기본 조문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주의해야 되는 거 다시 한 번 더. 전부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요게 중개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라고? 예,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고자 의뢰인한테 어떻게? 예, 요거는 틀렸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까지 제시해야 돼요. 근거 자료는 등기상 증명서나 뭐 대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소장님이 돼가지고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거자 제시해야 되겠죠. 성질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때 이제 요 확인 설명 사항이 9가지가 있는데 요게 암기 사항이에요. 보세요. 여기 암기 사항 나오잖아요. 정도중개 계약의 정보 공개 사항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정보 공개 사항이랑 확인 설명 사항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그러니까 외워놔야 되겠죠. 예, 외워놔야 됩니다. 암기법이 다 있습니다. 암기법대로 처음에는 암기법이 조금 힘들 거예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앞머리 따면서 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 왜? 그거는 누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엔 좀 힘들어요. 그렇죠? 만든 사람은 그게 아주 쉬워. 그냥. 그렇죠? 자기가 만든 건 쉽지 않아. 그죠? 자기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근데 좀 다 연결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는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보고 거래 계약서 할 때 이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디 보시냐면은 50페이지에 확인 설명 의무 있죠. 자, 확인 설명 의무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좀 밑을 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확인 설명 의무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거기 보면 조사 확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조사 확인 방법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권리관계, 뭐 공급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환경 조건 이런 것도 다 조사해야 됩니다. 입지 조건 이런 거. 자, 이런 것들 조사하는 방법이 또 틀린데 일단 밑줄만 걸어보세요. 거기 공부를 통해 조사하는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공부에 나타나는 걸 보고 조사하는 게 있고, 아니면 공부에 없는 거, 예를 들어 뭐 도로와의 관계, 뭐 대중교통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것들은 입지 조건 같은 경우는 직접 가야 됩니다. 현장 답사 직접 가서 조사해야 되고. 그 외에도 그냥 의뢰인이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의뢰인이 자기가 직접 살았으니까
자기 집이었잖아. 자기가 직접 살아가지고 잘 알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 있잖아요. 일조라든지, 그 집의 일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자기가 잘 알 거 아니야.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내외부 뭐 시설물 같은 거 있잖아요. 수도, 전기, 가스, 뭐 소방, 이런 것들 자기가 직접 살았으니까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전 의뢰인, 매도인한테 이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는 방법들만 이런 게 있구나. 공부를 통해서, 의뢰인을 통해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줄에 보세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나오죠. 네, 권리 취득 의뢰인, 매수인 대표적으로 매수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 나오고 하고 나오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 나오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래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밑에 확인 설명 사항이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약간 암기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이거를. 근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려운 용어들은 없어요. 어려운 용어는 없어.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보면 알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암기법을 통해서 빨리빨리 이제 암기해서 그 대답이 빨리 나와줘야 돼요. 대답이. 늦게 나오면 그거는 이제 암기가 좀 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작성 의무 부분에서 밑줄 칠 부분은 동그라미 1번에 한 5번째 줄입니까? 거의 그럼으로 나오죠. 자, 그럼으로 나오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될 의무자예요. 개업이 작성해야 됩니다. 개업이 소장님이잖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언제 작성하냐면 거래가 성사가 되면,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 말이에요. 중개 완성 시 거래계약 체결 시 이 말이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래계약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거래계약서. 그거와 더불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인 설명서를 당연히 보존해야 되겠죠. 보존 기간도 나중에 있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라는 거를 이제 작성을 해서 거기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동그라미 2번이죠.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책임지겠다는 거죠.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서명 및 날인.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매매 같으면은 매도인하고 매수인 말하겠죠. 쌍방에게 이걸 다 교부해라 이 말이에요. 쌍방에게 매도인한테 주고 매수인한테도 이거 확인 설명서를 줘라 이 말이지.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서식 및 작성 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식은 확인 설명서 서식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중개 대상 물에 따라서 사용하는 서식이 틀립니다. 기억해 보시면 주거용 건축물 중개했을 때는 서식 1번, 서식 1을 씁니다. 1, 2, 3, 4가 있는데 서식 4개가 있는데, 주택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거 중개했을 때는 주거용 건축물 서식 쓰고, 비주거용 건축물 있죠? 상가, 공장 같은 거 요거는 2 서식을 쓰고, 토지를 중개했을 때는 3 서식을 씁니다. 입강공 있죠? 입강공 중개했을 때는 4 서식을 쓴다라는 거. 서식이 4가지가 있고 중개상물에 따라서 사용하는 서식이 틀리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언제 작성하느냐 나와있죠. 중개 완성이 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이 말입니다. 아무 때나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뒤에 넘어가 보면은 서식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주거용 건축물 중개했을 때 사용하는 서식이 나왔네. 확인 설명서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1, 2, 3, 4가 있다 이 말이에요. 1, 2, 3, 4가 중개 상물에 따라서 사용하는 서식이 틀리다. 물론 이제 요 안에 서식 내용 있죠.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 알아야 돼. 지금 할 건 아니고. 예. 뒤에 넘어가 보세요. 55페이지 거래계약서 나옵니까? 예, 거래계약서는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